안녕하세요. 계속 보면 부자 되는 희망복덕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사실은 기업체에 필요한 물건인데요. 아, 이런 물건들도 나오는구나 라는 걸 일반인들도 좀 보시고 또 공부도 하실 겸 해서 제가 물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구미시에 있는 공장인데요. 350억이었는데 현재 34% 떨어져서 120억대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서 아, 경매는 30%대 가져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물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공장이라고 해서 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과 그다음에 위치와 공장의 물건에 따라서 건물들도 근린시설도 그 근린시설 물건에 따라서 몇 퍼센트에 낙찰되느냐는 다르다는 거 제가 오늘 보면서 왜 이만큼까지 떨어졌는지 설명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이게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인데요. 여기 뭐 마크 보이시죠, 그죠? 네. 웅진 물건입니다. 그런데 웅진이 계열이 많죠. 계열이 많은데 그 중에서 태양광에 관련된 그런 공장이거든요. 자, 보실게요. 이게 공장 전경입니다. 저쪽에 뭐 아파트도 있고요. 구미공단이니까 구미가 사실은 그렇게 땅이 싸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 그리고 특히 공장도 비싸게, 예, 조금 금액대가 높게 낙찰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 공장 주변, 네. 뭐 주변이야 뭐 다 논과 밭 내지는 아파트 이렇게 돼 있죠. 요게 공장 안에 이제 근경이라 그러는데 가까이서 좀 찍은 건물입니다. 건물도 이게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깔끔해요. 여기 서쪽 대로는 이런 식으로 또 남측 대로도 있고 공장이 17,000평이거든요. 17,000평. 공장이 대지가 17,000평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물이 5,300평이에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요 물건은 2023 타경 10220의 사건 번호를 가지고 있는 물건이고요. 대구지방법원에서 현재 경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가가 350억이었습니다. 35억 아니야 이러시겠죠. 일십, 백, 천만, 십만, 백천, 억, 십억, 백억, 350억이고요. 현재는 34%까지 떨어져서 120억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건물 면적은 건물은 5,368평인데요. 땅이 얼마냐면 대지권이 17,618평입니다. 여기는 뭐 공장을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를 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공장들은 사실은 좀 큰 회사, 대기업들이 다 들어와야 되겠죠. 자, 이게 2013년 9월 14일 날 첫 입찰이 시작됐었는데요. 그때부터 쭉쭉 떨어져서 3차까지 갔습니다. 3차까지 가서 170억에 내려왔습니다. 172억에. 그래서 172억에 내려왔는데 딱 두 군데 회사에서 들어왔어요. 한 군데 회사는 172억 5천을 쓰고 5천만 원 더 쓰고 또 한 군데 회사는 200억을 썼습니다. 200억을 써서 에서 들어왔었는데 대금을 미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미납한 이유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은 미납을 했으니까 다시 나오겠죠. 다시 나와서 또 변경이 되고 한 번 또 변경이 됐습니다. 왜? 금액이 너무 작게 떨어졌으니까 한 번 뭔가 또 조절을 하느라고 변경을 했죠. 그런 다음에 그리고 변경하고 한 두 달 후에 다시 4차가 나왔어요. 170억에 그대로 나왔는데 그때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다시 5차에서 120억으로 현재 34%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49% 떨어졌을 때 49%가 170억이었거든요. 170억대 떨어졌을 때 47%에서 11%더 쓰고 58%에 가져갔었는데 그죠? 미납을 했네요. 요 매각 물건 현황을 보면 공장 용지가 17,618평. 이게 전부 다 공장 용지로 나왔는데 그냥 한 필지로 했어. 한 필지. 뭐 필지가 나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한 필지로 해서 뭐 제시회 공장, 뭐 폐수 창고, 기계실, 탈수 창고 뭐 이렇게 쭉 있거든요. 간이 창고, 간이 유계실. 이렇게 쭉 나뉘어 있는데 이렇게 창고가 여러 개인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보면 건물이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STX 솔라 구미공장인데 생산동만 총 3층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산동이 1층이 1772평, 2층이 1779평, 3층이 59평. 이렇게 해서 요게 다 공장 생산동이고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하니까는 뭐 한 몇천 평, 조금만 해도 몇천 평이 되죠. 그다음에 뭐 이제 경비실, 탱크실, 그죠? 폐수 처리실이 지하 1층에도 있고 1층에도 있고 2층에도 있고 이게 이제 폐수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물건을 다루는 그런 공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STX 솔라 공장 구미 공장인데 여기에는 이제 건물은 몇 개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자, 필지는 한 필지인데 건물이 지금 하나, 둘, 셋, 세 개로 나뉘어 있죠. 그죠? 기계 설비 있는 건물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거 외에 그다음에 여기 또 1층에 1층이 1272평짜리 공장이 또 있어. 그다음에 창고 53평짜리도 있고 40평, 뭐 24평 이런 식으로 공장이 여러 개가 있는데 동이 이제 몇 개로 이렇게 나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업무를 다 담당을 해줘. 폐수 처리 시설까지 있다 그러면은 뭔가 조금 유해한 공장이었겠다. 조금 뭔가 해가 있는 공장이었겠다. 그러니까 폐수 처리 시설까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이 정도까지 공장 허가를 받아놨다는 건 어느 공장이 들어가서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 폐수 처리 시설 허가 내기가 제일 힘들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되는 공장이다. 자, 여기가 구미시 산동읍에 있는데 구미 국가산업단지 제4단지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에서 정한 뭐 국가산업단지 몇 단지 몇 단지 이런 데 있잖아요. 공단 몇 단지 몇 단지 이런 데는 그 단지마다의 할 수 있는 그 품목이 있어요. 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 아무 데나 저기 땅 넓으니까 여기다 뭐 좀 집도 져놓고 기숙사도 져놓고 이렇게 하고 살지.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4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데는 그것끼리 할 수 있는 데 있고 이렇게 다 틀리거든요. 그 단지마다 허가 내주는 기준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때는 이거하고 비슷한 거로 가든지 아니면 한번 그 4단지 내에 물어봐야 돼요. 그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물어봐서 여기는 어느 것까지 할 수가 있느냐. 내가 이런 걸 하는데 할 수 있나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걸 낙찰 받아도 그 조건에 맞지 않으면 이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래서 그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고 재매각 아까 한번 미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각 대금의 20%를 내야 되는 거야. 120억 되면은 원래는 120억이면 12억만 입찰 보증금 내면 되는데 얘는 20% 내야 되는 거예요. 120억 되었으니까 24억의 입찰 보증금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부동산 현황이 현재 상주하는 직원이 없고 현장에 있던 철거업체 직원은 1월 말부터 생산동 내부에 비품 등을 철거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예. 현재 여기 비품 같은 걸 다 철거하고 있나 봐요. 다 철거했겠죠 이제. 그리고 첨부한 사진과 같이 생산동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대지 면적 아까 17,618평이라 그랬죠. 여기 보면은 뭐 웅진에너지 구미공장 이러고 나오는데 이제 웅진이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웅진 그러면 난 정수기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런 거나 코웨이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그건 아니고 여기는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공장입니다. 이렇게 대지가 이렇게 길다란 이런 장방형 토지예요. 예. 그래서 토지는 참 이쁘게 공장치고는 토지가 참 예뻐요. 요런 모양이잖아. 그죠? 이렇게. 도로로부터 이렇게 좁고 길게 들어오는. 현재 보면은 17,000평 대지에 건물이 5,300평 있거든요. 17,000평에. 그럼 3분의 1도 안 된다는 소리야. 그죠? 그러니까 요게 건물이 3분의 1도 안 되고 요런 게 다 비어 있는 거죠, 이게. 아깝게 놀리고 있네. 여기를. 그쵸? 뭐 공장을 더 넓게 하든지 공장을 조금 더 해서 뭐 임대를 좀 줘도 되겠죠. 내가 공장을 지어서 아니면 창고 같은 걸로 활용해서 창고를 임대를 해도 되겠고
여기 토지가 이쪽에 토지 이렇게 있고, 네, 토지 북측 내부 전경이 17,000평이니까 뭐 땅도 어마어마하게 넓을 거예요. 제시회 건물이 있는데요. 이 제시회 건물도 이렇게 크고 많아요. 자, 요게 재활용 폐수 창고 42평. 예. 그다음에 또 재활용 폐수 창고 또 45평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창고 기계실이 290평이 있고요. 요게 다 제시회예요. 탈수기 창고 뭐 32평 있고, 간이 창고 200평이 넘네요. 간이 창고가. 와, 그쵸? 엄청 크네요. 요거는 뭐 전부 다 판넬은 일반 철골 구조로 돼 있고, 공장은 거의 다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뭐 천막이나 철골이나 이런 거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또 제시회가 있는데, 아까 이건 다 소개해드렸죠, 그죠? 간이 창고, 뭐 탈수기 창고, 폐수 창고, 그쵸? 창고 기계실 세인데 또 있어요. 요게 이제 창고 기계실 290평짜리가 요런 모양으로 생긴 거예요. 이 집. 이 집이 창고 기계실 290평. 그다음에 여기 폐수 재활용 창고 45평이 여기 있는 거죠. 사진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탈수기 창고 32평 있었죠. 요런 모양이고, 그다음에 재활용 폐수 창고 또 42평 있었던 게 요런 모양이고, 그리고 간이 창고 여기는 천막 씌우고 뭐 그냥 그쵸, 물건 같은 거 넣어놓는 창고로 하면 되겠네요. 200평. 이거는 다 이게 제시회 건물은 거의 가건물이거나 뭐 이렇게 판넬 같은 거로 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본 건물이 아닌 전부 다 이런 건 다 제시회 건물이다. 이제 본 건물 들어갔습니다. 총 건물 면적이 5,368평인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생산동이 있고 공장동이 있고, 그렇죠. 생산동 건물이 이러고 공장동 건물이 이렇습니다. 자, 생산동 위에 요거 또또또또 뭐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전부 다 태양광.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비축해서 그다음에 이제 전지를 바꿔 쓴 거죠. 예. 전기를 바꿔 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거로 에너지를 대체하기도 했다. 기계실 전경인데요. 뭐 이런 기계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기계들이 뭐에 쓰는지 모르지만 아마 이런 업종에 계시는 분들은 저 기계 얼마짜리 기계 저거 나한테 필요해 이렇게 보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 생산동 아주 깨끗하게 잘 지어져 있죠. 그리고 공장동도 이렇게 잘 지어 있다. 생산동 같은 경우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1772평 1층, 2층이 1779평, 3층이 59평. 공장동 같은 경우에는 1272평. 생산동, 공장동이 따로 있는데 건물은 아주 깨끗하고 잘 지어놨습니다. 건물값만 해도 꽤 나오겠네, 그죠? 공장 외관이에요.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지만 뭐 몇십 년씩 되고 이런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 그리고 내부도 깨끗해요. 이 바닥 보세요. 바닥도 아직 광택이 살아있잖아요. 예. 청소만 싹 하면 깨끗하겠네. 이렇게 공장 그 본 건물을, 아까 그 제시회 건물 말고 공장 본 건물을 보면 이렇게 탱크가 뭐 26평 CCSS실 이러면 전문가들은 알겠죠. 여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108평. 뭐 그다음에 폐수 처리실이 뭐 지층 1층 2층 다 해갖고 한 뭐 200평 가까이 되죠. 그죠? 창고 또 50평 있고, 폐기물 보관소 또 41평 있고,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다 됐다는 거예요. 사진 보면 여기 창고, 폐기물 보관소 이런 거 그냥 이렇게 갖다 버리는 데인가 봐. 예. 폐수 처리실. 요거는 안에서 어떤 기계가 작동해서 폐수를 다 처리하는 데겠죠. CCSS실. 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공업용수 탱크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계 기구의 현황을 보면 태양광 판넬 제작에 필요한 와퍼 생산용 국산 및 외산의 클리너, 스프리터 이런 거를 생산하는 회사였던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저런 거 생산하는 회사면 우리 같은 회사도 저기랑 조금 저 기계를 이용할 수 있겠다. 이런 건 이제 각자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우리랑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기계들이 쭉 있는데 뭐 폐수 처리 장치 등으로 공장 가동 중단된 상태로 현상 및 관리 상태 보통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엉망이라는 거죠. 아마 조금 뭐 써금써금한 것도 있을 거고 고철값만 쳐야 되는 기계도 있을 겁니다. 자, 본건 기계 중 일부는 매각이 완료됐고요. 매각 진행 중인데 소재 불명된 것도 있고, 원래 공장이 이렇게
경매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좋은 비싼 기계는 어디 갔는지 몰라. 뭐 채권자가 와서 가져가기도 하고 공장 직원들이 또 월급 못 받으면 그거 막 갖다 팔아서 자기 월급으로 대체하기도 하고 아무튼 부도가 나거나 이렇게 경매가 나오면 공장이 그냥 막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소재 불명 이런 거는 평가 제외를 했으니까 경매 진행 시에 참고하면 됩니다. 기계가 없어지거나 소재 없어지거나 매각이 완료된 건 이 공장 평가에서 제외됐다. 근데 지금 기계 설비가 얼마로 매겨져 있어요? 35억이 매겨져 있어요. 35억 2,700. 35억이 기계 설비값으로 들어가 있다. 보시면 되고요. 기계가 이런 거예요. 1호기 뭐 이렇게 2호기. 이게 아까 보면은 뭐 3호기 와퍼 스프리터 뭐 이런 거죠. 그렇죠? 클리너 이런 기계들이 뭔가 이제 다 그 35억 이렇게 해당되는 기계라는 거죠. 그죠? 여기도 기계가 또 11에서 18번까지 기구야. 이 번호를 매겨 놓는데 인스펙티드 온 시스템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기계들을 보면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런 기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폐수 처리 기계 장치만 있는 것도 꽤 비쌀 거예요. 폐수 처리 기계도 이제 그 전에 제가 공장 낙찰받고 그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새로 설치하려면 엄청 비싸더라고. 조금 낡았어도 고쳐 쓰시는 게 나아. 요런 기계들이 다 있다는 거죠. 그죠? 이런 기계들이 이런 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런 기계들. 요거는 뭐 변전 설비일 거고. 예. 이런 거, 이런 기계들이 뭔가 다 있는 거죠. 자, 여기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가 구미공단이에요. 구미공단. 구미국가산업 4단지 여기 서 있죠, 그죠? 여기가 전부 다 그런 데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옆에 이제 무슨 아파트는 많아. 근데 여기 이제 공단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아파트겠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미국가산업단지 2단지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여기 금호공과대학교도 있고. 도시개발구역도 있고. 어쨌든 구미는 공장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저평가되거나 뭐 경매가 나와도 많이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요게 지금 최대 많이 떨어진 거예요. 34%까지. 여기 공장이고요. 공장에서 구미시청까지는 10km 정도 됩니다. 금액을 좀 알아보겠는데 여기 공장이 여기 있잖아요. 자, 지금 120억입니다. 그러면 평당 어떻게 되면 68만 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건물값 다 합해서 평당 68만 원. 그런데 이게 2009년에 보존 등기가 났으니까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거죠. 그죠? 15년 정도 된 건데 자, 여기 옆에 보면 뭐 여기야 뭐 17,000평 이러니까 따라올 수가 없죠. 여기 1,000평이에요. 1,000평. 1,051평. 거기에 528평의 연면적이 있어. 건물이 있어. 여기는 건물이 뭐예요? 5,368평. 거의 뭐 10분의 1 이하라고 봐야 되죠. 뭐 17분의 1 이하. 아무튼 10%도 안 되는 이런 면적인데 28억에 나와 있습니다. 평당 얼마요? 266만 원. 평당. 자, 그 옆에 여기 공장을 또 보면 여기는 평당 218만 원. 평당 가격만 보면 돼요. 218만 원, 266만 원. 여기면 평당 68만 원.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거죠. 이거는 뭐 덩치가 워낙 크니까 뭐 100억대가 넘어가지만 100억대지만 그래도 굉장히 너무 많이 떨어진 겁니다. 예. 여기 뭐 임차 현황 자료 이런 건 없고요. 웅진 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이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산업은행에서 이거는 이제 새로운 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건물가보다 몇 배 많은 걸 빌려줬겠죠. 그죠? 437억의 채무가 있는데 지금 270억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또 그 웅진 본사에서도 240억을 대중계 근저당권 설정이 돼 있고. 그런데 뭐 한국산업은행 것도 부족할 거니까 두 번째 근저당인 웅진 거는 못 받아가겠죠. 건축물 대장을 보면 그대로 다 공장으로 돼 있어요. 네. 1층, 2층 다 공장, 폐기물 보관소 전부 허가 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뭐 증축 신고 다 해서 하고 꽤 공장을 이제 좀 넓혀갈 때마다 이거 이런 증축 허가를 냈겠지만 앞으로도 지금 건물을 지금 반도 못 쓰고 있잖아요. 땅을 반도 못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땅에다 뭔가를 더 증축 허가를 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은 사실은 뭐 일반 공장을 하시거나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막 필요할 만큼 그렇게 크지는 않죠. 법인도 어마어마한 뭐 웅진이라는 큰 회사 이런 데에서 했었으니까 에너지에 관련된 그런 공장을 가동시키다가 이제 뭐 부도가 나고 경매까지 나온 건데요. 지금 이 공장 같은 경우에는 350억 감정가에서 200억으로 받아갔잖아요. 170억까지 이제 49%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졌을 때 두 군데 회사에서 들어와서 한 군데는 170억대를 쓰고 한 군데는 200억대를 써서 200억대 쓴 회사에서 주식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이걸 낙찰을 받아갔는데 그러면 얼마예요? 17억 돈을 보증금으로 걸었겠죠. 10% 걸었으니까 이때는. 그런데 잔금 납부를 못했어요. 제가 미납한 현황을 보니까 대금 지급기한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더라고요. 대금 지급기한 연장 요청서를 제출했으니까 몇 달간 얘가 조금 느슨하게 있었던 거야. 바로 만약에 대금 납부를 못했다라고 하면 그 대금 납부 못한 거에 따라서 바로 이제 그냥 그 다음에 입찰기일이 정해지거든요. 얘는 한 3개월 정도 후에 입찰기일이 정해졌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금 지급기한 연장 요청서가 받아들여졌는데도 불구하고 잔금 납부를 못했다. 그거는 이제 뭐 한 180억 가까운 돈이 있어야 되니까 이 돈이 빨리 이제 뭐 대출이 안 되거나 했겠죠. 그 공장 가지고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생각을 했겠죠. 근데 대출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신용평가 이런 걸 다 보거든요. 회사에 대출을 해줄 때는 그 회사의 신용평가를 다 봅니다. A+이냐 A-냐 B+이냐 B-냐 다 봐요. 그래서 그거에 합당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대출이 부족하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보증금 17억만 날리고 잔금 납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떨어지고 또 떨어졌어. 그때 2등으로 170억에 가져갔던 사람이 했으면 어땠을까요? 그 사람은 잔금을 납부했을까요? 과연. 어쨌든 지금은 뚝뚝뚝 떨어져서 34%까지 떨어진 거예요. 34% 떨어져서 현재 120억대거든요. 그런데 이제 224억 정도의 보증금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제 한번 미납을 하면 두 번 그 다음에는 20%로 보증금이 올라가요. 그런데 누가 받았어. 또 미납을 했어. 그럼 30%로 보증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근데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약간 에너지 뭐 웅진 에너지니까 에너지에 관련된 어떤 그 뭐 기계 뭘 만들다든지 뭐 그런 걸 했던 공장 같은데 앞으로 에너지, 전자, 뭐 원자력 이런 쪽은 많이 이렇게 발전을 할 거예요. 예. 이제 올해부터 구대온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할 거고 그 구대온에는 불과 관련된 거, 원자력과 관련된 거, 에너지와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이 산업 전지 이런 게 굉장히 많이 클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관련돼서 공장이나 사업체를 하시는 좀 크게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런 공장 하나 지금 싸게 됐을 때 낙찰 받으셔도 괜찮고요. 또 여러 회사가 같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는 워낙 부지가 커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고 물론 이렇게 큰 사업을 하시는 분이 제 영상을 볼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공장에 관해서 어떤 뭐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면 이 공장을 입찰하는데 또 여기에 대출을 하는데 이런 거에는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이 외에도 다른 물건, 경매 물건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거니까 경매를 전혀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네, 이상 희망북덕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